안녕하세요, 비트무세입니다. 오늘 가져온 제목은 AI 시대와 비트코인이라는 제목을 가져왔고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인터뷰를 했었죠. 좀 화제가 된 인터뷰가 있어서 이 내용하고 같이 곁들여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인터뷰 자체에 대한 얘기보다는요,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에 대한 얘기를 비중 있게 다루고 싶고요. 저는 본업은 개발자에 가까운 일을 했었기 때문에 IT에 몸담고 있던 사람으로서 생각하는 AI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얘기 드리고, 그것과 비트코인이 어떤 연관을 가지게 될지 이런 내용을 좀 주로 다뤄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했던 얘기 중에 로봇이 이제 모든 걸 대체할 거고 고급 노동까지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압도적인 부가 창출될 거기 때문에 돈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어질 거다라는 이런 논지의 인터뷰를 한 영상이 아주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AI랑 로봇이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재화나 혹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 생산량이 인플레이션의 속도를 앞지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머지않은 미래에 현실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흔한 것들에 대해서는 큰 돈을 지불하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먹을 것 중에 라면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라면 가격은 크게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것처럼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엄청나게 흔해질 거기 때문에 돈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점차 줄어들 거다라는 게, 다른 말로는 모두가 고소득을 얻는 시대, 보편적 고소득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였습니다. 최근에 좀 웃긴 짤을 봐서 하나 가져왔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최근에 실제로 로봇 시연을 한번 했었죠. 그래서 이 로봇 성능이 너무 좋아서 진정한 금속 노조가 탄생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짤이 올라온 거를 봤었는데요. 얘가 웃기려고 하는 짤이긴 하지만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생산에 있어서 인간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 거고, 앞으로는 사람이 직접 뭔가를 만드는 거는 비효율적인 일이 될 거다 라는 게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상과학으로나 보던 미래가 이제 머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냥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와 비트무세를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비트무세보다는 일론 머스크가 맞을 확률이 더 높겠죠. 저도 일론 머스크 자체를 반쯤은 존경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비트코인 유튜버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들도 있구나, 그냥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구나 하는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박하고 싶은 내용은, 저는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게 돈을 찍는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재화랑 서비스를 만드는 속도가 법정 화폐를 찍어내는 속도를 앞지른다, 저는 이거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일론 머스크가 활동하는 무대가 미국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를 아무리 찍어내도 지금은 우리는 달러가 기축통화인 세상에서 살고 있죠. 그러니까 달러가 어지간히 찍혀 나와 봐야 AI와 로봇이 만드는 생산량이 이걸 앞지를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머니 프린팅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네수엘라라든지 아니면 뭐 최근에 이란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정부가 돈을 맘먹고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수준의 미친 듯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온단 말이죠. 그거를 과연 앞지를 정도로 재화와 서비스가 무한히 생산이 가능할까요? 저는 지구상에 있는 물자 자체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종이돈, 법정화폐는 이거 그냥 지금 100달러라고 써있는 거 당장 뒤에다가 공 2개만 더 붙여서 앞으로 요 종이돈은 10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로 합시다 라고 그냥 정부에서 선포만 해도 사실상 화폐의 발행량이 100배가 뛰어오르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일이 달러에서는 아직은 안 생기고 있지만 지금까지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충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말 자체에 대해서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터뷰에서 한 2030년? 대충 3년 안에 이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더욱 큰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단 일론 머스크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는 솔직히 신뢰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있긴 한데요, 약속한 날짜를 지키는 거는 좀 의구심이 있다 정도로 들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요, 사이버트럭만 해도 2021년에 출시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2년 정도 늦게 시장에 나오게 되었고요. 이거는 좀 애교예요. 우리 지금 뭐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완전 자율주행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끊임없이 감독을 해야 되는 정도의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러니까 핸들을 없애버리는 수준의 자율주행이 아직 저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2018년쯤엔 완성될 거다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처음에 테슬라에서 만들었던 로드스터라고 해가지고 스포츠카 형태의 이런 전기차가 두 번째 버전이
2020년에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계속 미루고 아직까지 출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3년 안에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거다, 인류가 노동에서 해방되는 수준의 그런 로봇과 AI가 만들어질 거라는 거는 솔직히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로요, 인터뷰에서 얘기한 게 돈이 필요 없다라고는 했지만 비트코인이 필요 없다라는 논지로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인터뷰 전문을 잘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가 한 말 중에 결국엔 미래에는 에너지가 진짜 화폐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 자체는 여전히 필요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비트코인도 에너지에 기반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증명 쪽을 고려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실제로 비트코인은 에너지 그 자체를 화폐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일론 머스크도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인터뷰의 해석은 결국에 엄밀하게 말하면은 지금처럼 정부가 찍어내는 법정 화폐, 원화나 달러 같은 이런 종이돈은 필요가 없어질 거다라고 말한 것에 가깝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저희가 진짜로 걱정해야 될 거는 비트코인을 모으는 게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뷰를 대충만 읽게 되면은 돈이라는 게 필요 없어지면은 앞으로 은퇴 자금을 모으는 게 쓸모가 없을 거다.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모으는 게 필요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부차적인 걱정이 된다라는 게 제가 AI 시대를 보는 진짜 생각입니다. 제일 근본적으로 AI의 발전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본인에게도 정말 좋은 일이기만 할까? 노동으로부터 인류가 완전한 해방을 얻는다라고 해도요, 그 뒤에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노동의 측면을 벗어난다 하더라도 시간을 보내는 차원에서라도 여러분들은 해야 할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장난처럼 써놨는데 백수 생활 반년만 해봐도 사람이 다 망가지는 수준으로 피폐한 일이거든요. 인생의 목표처럼 파이어족 이런 거 잡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막상 놀아보면은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똑같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수 생활 반년만 계속 유지된다고 해도 돈 걱정이 없어도 생각보다 다른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인류가 노동에서 해방된 상태를 간접적으로나마 구현해봤던 나라가 있다고 해요. 그게 고대 로마라고 하거든요. 로마가 이제 다른 큰 나라에 정복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얻어낸 물자와 노예들을 통해서 로마 시민들 혹은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온전히 노동에서 해방이 된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먹고 노는 것 자체도 지겨울 때가 올 테니까요.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게 콜로세움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걸 달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점점 좀 잔인한 검투사들이 검투를 하는 그런 유흥 쪽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건데요. 우리 시대의 콜로세움은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남은 여생을, 그것도 로마 시대 때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가야 될 여러분의 인생을 즐겁게 보내시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긴 합니다. 할 일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보다도요, 그냥 당장 인간의 욕심 자체가 끝이 없다라는 것부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은 그 위로 점점 이렇게 욕구의 단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는 또 다른 욕구가 생겨나는 게 인간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다라는 욕구는 절대 로봇이랑 AI가 주는 노동 해방 정도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라도 비트코인은 살아남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게 진정한 화폐로 남을 거라는 게 여러 가지 욕구를 해소하는 데 쓰이는 거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가, 모든 욕구가 다 해결되지 않는 한 결국에는 화폐 자체의 필요성은 저는 꾸준히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모으고자 하는 거는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것부터가 깔려 있는 게 클 텐데요. AI와 로봇이 많이 발전하고 나면은 먹고 사는 단계의 걱정은 이미 없어진 상태에서 그 위에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화폐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어떤 형태로 가게 될 건지는 저는 아직은 상상하기 어렵긴 합니다. 중국에서 돈 자랑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것 같은 연출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물건들과 차량을 이렇게 자랑을 한다. 이런 물질적인 자랑을 하는 게 좀 유행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은 좀 어떠세요? 사실 돈 자랑하는 게 요즘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잖아요. 지금은 뭔가 본인의 기품이라든지 교양이라든지 지적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뽐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자랑 위에 다른 단계로 넘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혹은 미래에 또 다르게 바뀌어 있을 자기 과시 방법을 채우기 위해서 저는 비트코인의 수요는 꾸준히 남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많이들 아시죠? 인간의 모든 욕구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런 매트릭스에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은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는 와중에도 뭔가 또 앉았다가 막 누웠다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인데 어떻게 이 인간의 욕구를 모든 걸 다 완전히 해결할 수 있겠냐라는 게 솔직한 생각이고요. 사람을 이런 가상세계에다가 집어넣는 게 아닌 이상은 인류의 모든 욕구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일 것 같다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는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의미로든 간에 비트코인은 결국에 진정한 화폐로 남을 거다라는 거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실 이 얘기에서 현실적으로 느끼셔야 할 거는 언제 그게 된다라는 말은 함부로 믿지 마십시오. 지금 단계에서는 미래에 인류가 노동에 해방된다는데 비트코인을 안 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